음력으로 5월 29일인 2026년 7월 13일이 나의 팔순 다매인 나의 80일내 생일날이다. 80일내 생일을 맞아 7월 12일 일요일부터 7월 16일 목요일까지 4박 5일간 백두산 여행을 하고 있다. 나의 생일 한 달 전에 나의 글친구인 대구시청 옆에 있는 미주여행사 사장님에게 나의 80일내 생일 기념으로 백두산 관광하고 싶다고 하였다. 나의 생일 무렵인 7월 12일부터 4박 5일간 백두산 관광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나 혼자 백두산 관광을 다녀오기로 오기 위하여 미주여행사와 계약하였다. 계약하고 나니 미주 여행사에서 여행 일정표를 보내주었다. 여행 일정표를 보고 백두산 관광할 곳을 인터넷으로 미리 공부하였다. 공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C. 백두산 3일차 서쪽 언덕 서파로 오르는 백두산 공부. 서쪽에서 백두산 천지로 가려면 천지행 버스 승차장에서 48인승 관광버스를 타고 약 1시간을 달려 2차 대기소에 도착한단다. 2차 대기 장소에서 9인승 봉고차로 바꾸어 타고 오르막길을 약 40분 달려 천지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 도착한단다. 봉고차에서 내려 1442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한단다. 백두산 천지 탐방 코스 중 가장 어려운 구간이란다. 해발 2000m 이상의 비교적 완만한 고산지대를 이루고 있는 서파 코스는 1442개의 계단 양쪽으로 강활한 초원지대에 허드레지게 핀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 매력이란다. 천지로 올라가는 길은 관광객들로 가득하단다. S자형 구불구불한 계단을 따라 이어진 형형색색의 관광객들은 엄마 품에 안긴 아기부터 지팡이를 짚고 무릎을 한 손으로 짚으며 올라가는 노인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하다던다. 변덕스러운 고산 날씨에 대비해 겉옷을 몸에 걸친 사람, 옷을 두 겹, 세 겹 입고 온 사람, 핫팩을 챙겨온 사람도 있단다. 날카롭고 뾰족한 봉우리에서 떨어져 흘러내린 흙더미 위에 녹색과 붉은 물감을 쏟아놓은 것 같은 가파른 절벽에 둘러싸인 백두산 천지는 푸른색과 남색을 섞어놓은 듯하고 호수물은 작은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는 거대하고 고요한 호수이란다. 절벽 아래에 끝없이 펼쳐진 천지의 산봉우리와 절벽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천지가 아름답단다. 천지는 대부분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단다. 절벽을 따라 구르다 멈춘 다양한 크기의 검 회색빛 바위와 돌들도 있단다. 하늘엔 빠른 바람에 부서지고 합쳐지길 반복하는 회색빛 구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문드문 보인단다. 성인 3명이 빳빳하게 설 정도의 넓지 않는 계단길로 이어진 천지길은 사진을 찍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로 인해 혼잡을 이루고 있단다. 안전장치인 계단 옆에 흰 로프를 잡고 올라가기엔 힘겹고 양옆의 절벽은 잘못하면 떨어질 위험이 있단다. 천지에 오르면 커다란 표지석이 서 있단다. 표지석의 숫자 37은 37로 경계비를 뜻한단다. 통상 5호 경계비라고도 부른단다. 이 경계비 건너편 북파 쪽에 38호 경계비, 통상 6호 경계비가 서 있단다. 두 비석을 잇는 선을 따라 천지가 북한과 중국으로 갈라진단다. 경계비 근방에는 무장군인이 지키고 있어 삼엄한 국경선임을 실감하게 한단다. 백두산은 본래는 우리나라가 전체를 다 갖고 있었으나 1909년에 일본이 청나라와 간도 협약이란 불법적 밀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과 청나라 국경을
억지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정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의 빈 지역 경계를 서클수로 정하면서 북간도와 백두산이 우리 영토에서 빠지게 되었단다. 그러다가 1965년 조중 변경 조약으로 인해 국경이 달라지면서 현재 백두산은 전체의 54.5%가 북한에, 45.5%가 중국에 귀속되었단다. 서파에서 올라가 백두산 천지를 관람하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이동하면 백두산 금강 대협곡 입구에 도착한단다. 서파의 또 다른 절경이 금강협곡이란다. 금강 대협곡에 들어가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밀림 속에 나무판자로 만들어진 길이란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다녀올 수 있단다. 백두산은 공기뿐만 아니라 마음의 맑기도 최고이란다. 쓰러진 나무뿌리와 암벽은 검은색이란다. 그곳에 작은 푸른 나무들이 매달려 있단다. 쌍둥이 촛대바위가 뾰족하게 독불장군처럼 솟아있단다. 자연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광경이란다. 협곡 관람로를 따라 걷다 보면 여러 곳에서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단다. 750m 지점에 출렁다리도 지나고 850m 지점 전망대에서 협곡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단다. 벤치에 앉아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단다. 1100m 지점이 협곡을 관람하는 마지막 지점이란다. D. 백두산 4박 5일 중 4일째 북쪽으로 오르는 백두산 공부. 백두산 북파 코스는 중국 자진성 이도백화 지역에서 출발하여 백두산 정상 부근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단다. 코스 전체 길이는 약 6 내지 7km로 서틀버스와 지프차를 번갈아 갈아타고 정상까지 왕복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단다. 북파 코스는 연중 개방 기간이 길고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숙박과 교통이 편리하단다. 반면에 성수기 7, 8월에는 관광객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고 천지를 전망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이어서 서파 코스보다 천지가 작게 보일 수가 있단다. 천문봉 천지 천문대는 백두산 천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란다. 정상에서 강풍이 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단다. 절벽에 둘러싸인 백두산 천지는 푸른색과 남색을 섞어 놓은 듯하고 천지물은 작은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는 거대하고 고요하단다. 천지물의 봉우리와 절벽의 무늬가 반영되어 너무 아름답단다. 백두산은 북한 양강도 삼지연시와 중국 자린성 연변 조선적 자치주 사이 국경에 있는 하산이란다. 백두산 정상에 있는 천지는 북한과 중국에 걸쳐 있는 하산로로 수면은 해발 2267m, 면적은 9165제곱킬로미터, 둘레는 14.4km, 평균 깊이는 213.43m, 최대 수심은 384m, 수량은 19억 5,500만 세제곱미터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가장 깊은 호수이란다. 천지처럼 산의 정상에 호수가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단다. 천지는 백두산의 분화구의 61%의 지하수와 빙하가 녹은 물, 약 30%의 비와 눈이 녹은 물, 주변에서 흘러들어온 9%의 물이 고여서 생긴 호수이란다. 폭포를 통해 물이 빠져나가더라도 계속해서 채워져 호수를 마르지 않게 유지하고 있단다. 하지만 이러한 천지를 매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천지는 1년 중 100일 정도만 볼 수 있단다. 265일 이상이 안개가 끼고 눈과 비가 내려 3대 가덕을 쌓아야 천지를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단다. 그마저도 종일 맑은 날씨가 유지되는 경우는 드물단다. 북파에서 천지를 구경하고 서틀버스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반기는 건 폭포가 아니라 온천달갈이란다. 수십 군데의 온천수가 솟아나는 치룡 온천군이 펼쳐져 있어
땅 밑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풍경을 볼 수 있단다. 온도가 가장 높은 온천은 83도씨이고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른단다. 하산길의 온천 달걀을 맛볼 수 있는 이국적인 명소이기도 하단다. 온천군이 끝난 후 가파른 산책로를 1km 더 올라가면 눈앞에 비룡폭포가 장엄하게 펼쳐진단다. 백두산 비룡폭포는 천지 북쪽에 결구가 형성되어 있고 천지의 물이 결구를 통해 1천여 미터의 긴 해코까지 흘러 폭포를 형성하고 있단다. 장백폭포는 높이가 60여 미터의 웅장한 폭포로 200m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폭포 소리를 들을 수 있단다. 폭포는 크게 두 갈래의 물줄기로 나눠 있고 동쪽 폭포 수량이 전체 수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떨어진 물은 송화강으로 흘러간단다. 중국 북방의 동포들은 모두 겨울에는 얼어서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오로지 장백폭포만은 1년 내내 멋진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단다. 마치 용이 날아가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비룡폭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한단다. 백산수 공장 방문. 결항로 양쪽으로 길게 들어선 컨베이어 벨트에 하늘색 뚜껑을 달고 같은 색 라벨을 두른 백산수 제품이 빼곡히 실려 물류창고로 빠르게 유리창 너머로 백산수 생산 전체 과정을 살피는 동안 볼 수 있는 근로자는 계기판 앞에 선 한 명뿐이었단다. 안명식 연변농심 대표는 백산수 공장은 무인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로 치수와 포장, 물류 등 생산 전체 공정에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운영된다며 혹시 모를 오염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심은 지난 2015년 10월 지금의 백산수 공장을 준공했고 가동 10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언론에 현장을 공개했다. 농심은 2,600억 원을 투자해 29만 1,590제곱미터의 부지에 건축 면적 2만 2,133제곱미터 규모로 공장을 세웠다. 세계의 생산 라인을 갖춘 공장은 하루 24시간 가동되며 백산수를 연간 최대 1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단다. 1분당 제품 2,550개가 쏟아져 나오는 셈이란다. 공장에 철도가 연결되어 있어 백산수를 중국 전역과 항구 등으로 빠르게 보낼 수도 있단다. 이날 또 공장에서는 컨테이너를 가득 적재한 기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안 대표는 공장 부지가 원래 목장에서 철도가 있었고 현재 일부를 농심 전용선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중국 정부의 철도 운송권을 취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지난 2012년 12월 백산수를 출시했다. 창업주 고 신춘호 농심그룹 선대회장은 백산수의 좋은 물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일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한다. 백두산은 유럽의 알프스, 러시아의 코카서스와 함께 세계 3대 수원지로 꼽히는 곳이란다. 농심은 백산수 출시 이후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2015년 백산수 신공장을 준공했고 현재 모든 제품을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단다. 선대 회장의 뜻에 따라 신공장은 최고의 설비를 갖췄단다. 병입 설비는 에비앙 등 글로벌 생수업체 설비를 담당하는 독일의 코로네스사의 제품이고 페트병 용기 제작과 물여가 설비는 각각 캐나다 허스키사와 독일 펜테어사의 기술로 완성했단다. 모든 수송관은 의료기구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었단다. 농심은 공장과 함께 백산수 치수지로 공개했다. 백산수의 치수지는 백두산 원시름 보호구역 안의 내두천에 있단다. 해발 670m 깊은 숲속에 위치한 치수지는 보안요원이 지키는 몇 개의 문을 지나야 볼 수
있단다. 이곳에는 지표수로 솟는 물이 있다. 농심은 이 중 물의 양이 많은 22개의 지점에서 용수를 받아 3.7km 수송관을 통해 공장으로 보낸단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이는 백산수 천지에서 40년간 45km의 지하 안반층을 타고 흐른 물이란다. 물이 40년의 자연 정수 과정을 거치면서 불순물은 걸러지고 천년 미네랄을 머물게 된다고 농심은 설명했다. 안 대표는 매일 24,000톤의 물이 스스로 솟아나기 때문에 펌프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에 개발 과정에서 자연 파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백산수 누적 매출은 1조 1천억 원이 넘었단다. 농심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시장 공략에 매출 규모를 더 키울 계획이다. 농심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중국 천년 강천수 위원회가 실시한 백산수 수원지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OA를 받았다며 백산수는 현지의 유통업체에 약 1억 병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둬 이달 생산을 시작한다라고 말했단다. 지난 11일 중국 지린성 예변 조선자치주의 얼다오바이허에 위치한 무인 자동 스마트 팩토리 농심 백산수 공장에서 백산수가 생산되고 있단다. 백두산 원시림 보호구역 내 해발 고도 670m에 위치한 내두천을 수원지로 하는 백산수는 치수부터 페트병 제작, 포장, 물류 출고까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무인 시스템으로 생산된단다. 지난 5월에 벨기에 몽돌 셀레션 생수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 수상, 지난 2월 국제 식음료 품평회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3스타를 받았단다.